안녕하세요. 블록앤스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들의 굴지의 기업 빗썸 형님께서 또 해킹을 당하셔서 빗썸 거래소 350억 해킹 기념으로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있었던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사건들을 규모가 큰 것들을 중심으로 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유형 및 방법들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번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에서 거래소 해킹 유형 및 방법을 소개하는 것은 거래소 보안의 취약성을 상기시키는가 동시에 투자자분들께서 이러한 유형들이 있으니 사전에 조심하시고 필터링 하시라는 취지이지 해킹을 부추기고자 하는 의도가 결코 아님을 사전에 밝혀둡니다. 절대 악용하지 마시고 만일 악용하실 경우 관련 법적 책임을 면하실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있었던 유빗 거래소 해킹 사건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4년 1월 야피안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됐던 이 거래소는 2017년 4월 북한의 소행으로 시세 55억 원어치의 가상화폐를 해킹당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고객 자산을 37%씩 일률 감액하게 되었고 이후 거래소가 조금씩 보상하긴 했으나 전액 보상하지는 못했습니다. 이후 10월 거래소 명칭을 유빗으로 변경한 후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였는데 12월 19일 새벽 4시에 또 해킹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는 전체 거래 자산의 17%를 탈취당해서 오후 2시에 입출금 금지 조치를 하게 되었고 급기야 거래소 파산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탈취당한 가상화폐는 전액 보상해주지는 못했고 고객 잔고의 75%만 지급한 후 추후 사이버 종합보험과 회사 자산 매각 등을 통해 고객 손실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일단락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완벽하게 보상이 이루어지진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일본 거래소 코인체크에 관한 내용입니다. 올 1월 26일에 일본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체크가 약 5,800억 원 상당의 램코인이 해킹으로 유출이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거래소는 새벽 3시에 해킹을 당한 후 12시경에 입금 일시 정지를 공지하고 이후 비트코인을 포함한 13종류의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를 중지했는데요. 이 사건은 2014년에 있었던 마운트곡스 거래소 사건을 뛰어넘는 규모로 디지털 화폐 역사상의 최대 해킹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평까지 받았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뒤 하루 뒤에는 모든 암호화폐 거래 중단 및 모든 지불 기능을 중단을 했고 이틀 뒤인 28일에는 사건 세부사항 및 향후 보상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보상금을 램코인 1개당 88.549엔으로 책정했고 회사 보유금으로 지불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사건이 일어난 지 약 2달 뒤인 3월 13일부터 해킹 보상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해당 거래소 홈페이지 전면 공지를 보시면 좀 딱해 보일 정도의 공지문이 적혀 있는 상태입니다. 관련 공지의 내용을 해석을 해드리자면 우리는 플랫폼에서 발생한 램이 불법 전송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고객 및 기타 모든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재개하기 위해 Financial Services Agency에서 내려진 사업 개선 명령에 명시된 모든 사항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을 서약합니다. 현재 우리 플랫폼에서는 새로운 등록을 포함하여 다양한 기능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코인레일 거래소 해킹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거래량 기준으로 국내 7위인 코인레일이 6월 10일 새벽에 해킹을 당하였는데 해킹이 이루어진 지 약 40분 만에 10종의 가상화폐 36억 940만 개가 유출이 되었고 금액으로 따지면 약 450억 원 규모라고 해서 이슈가 됐었습니다. 코인레일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체 코인 그리고 토큰 보유액의 70%를 안전하게 봉화 중임을 확인했고 유출된 30%의 코인 중 3분의 2는 각 코인사 및 관련 거래소와 협의를 통해 동결 회수에 준하는 조치가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3분의 1은 수사기관, 관련 거래소, 코인 개발사와 함께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해킹 공격으로 유출된 가상화폐는 펀디엑스, 엔퍼, 에스톤 등의 가상화폐들인데 투자자들이 가상화폐를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빗썸 해킹입니다. 빗썸은 6월 20일 긴급공지를 통해서 350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가 탈취가 되어 오전 9시 40분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해킹 사실을 신고했고 당분간 거래 서비스 외에 암호화폐 입출금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빗썸 관계자는 6월 19일 오후 11시쯤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2시간 정도가 지난 20일 새벽 1시 30분에 입금 제한 조치를 한 뒤 자산 점검에 들어가 탈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회원 자산 전량은 콜드 월렛 등의 이동 조치에 보관 중이고 유실된 암호화폐는 전부 회사 소유분으로 충당할 예정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코인레일과 빗썸의 경우에는 올 1월부터 3월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정보 보안 수준을 점검한 결과에서 보안이 미흡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아서 예견된 해킹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 외에도 내부자 소행 가능성이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더 자세한 결과는 수사가 진행되고 나서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작년부터 올해까지 있었던 굵직굵직한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사건들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해킹이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가상화폐 거래소가 왜 계속 해킹을 당하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화폐에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이지 가상화폐 거래소에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빗썸이 해킹됐다는 얘기는 빗썸 거래소가 해킹을 당해서 코인들이 유출이 된 것이지 가상화폐 자체가 해킹이 돼서 코인들이 유출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상화폐 투자를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초보자 분들께서는 이 점 인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유형 및 방법들에 대해서 요약 정리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영상을 보시고 호기심의 장난으로라도 절대 시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히 프로그래머 분들이나 해적 프로그램을 코딩할 줄 아시는 분들이 했다가는 철창신세를 지실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유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거래소 서버를 직접 공격하거나 해당 서버에 직접 들어가서 가상화폐를 탈취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회원 개인정보를 해킹하거나 수집해서 회원들의 가상화폐를 직접 탈취해가는 방법입니다. 혹시 몰라서 자세한 방법은 적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의 경우 예를 들어 드리자면 지난 4월에 있었던 해킹 시연을 통해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시연 과정에서 해커가 1차적으로 구글 등의 검색 엔진을 통해서 거래소 직원 이메일을 우선 수집합니다. 이 개인정보가 굉장히 얻기 쉬운 게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 웹상의 전화번호를 한 번이라도 올리신 적이 있다면 구글에 전부 다 검색이 됩니다. 요새 SNS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전화번호만 알아도 그 사람 신상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아무튼 이 이메일을 수집을 해서 직원 업무용 PC에 접속한 뒤에 악성 코드를 깔아서 거래소 직원이 치는 문자, PC 화면, 업무 내용, 파일 이런 것들을 다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거래소 직원 이메일을 많이 수집하면 많이 수집할수록 그 거래소 관련 중요 정보, 보안 관련 정보를 얻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해당 거래소 관련 중요 정보를 모두 털어내고 작업에 들어가면 거의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의 경우가 거래소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가상화폐를 탈취하는 방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세 가지 정도의 예를 조사해 봤습니다. 이 세 가지 예들의 공통점이 통신사 부가 서비스 무단 가입을 통해서 중간에서 문자를 가로채기, 그 다음에 스팸 문자 차단 서비스 가입, 구글 계정 탈취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는 구글 계정을 탈취를 해서 구글 포토에 저장이 되어 있는 OTP QR코드를 직접 확보하고 이메일 인증 메일 수신 등을 거쳐서 해당 계정에 있는 가상화폐를 털어가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통신사 CS 보안 허점을 이용한 방식인데요. 스팸 문자 차단 서비스를 계속 가입하게 만들어 놓고 구글 계정을 탈취해서 구글 계정으로 가입한 모든 거래소에 다 들어가서 구글 클라우드나 지메일에 있는 신분증을 이용하여
가상화폐를 털어가는 방식입니다. 이게 진짜 가능할까 싶은데 거래소에다가 도용된 신분증을 가지고 요청을 해서 OTP가 무력화가 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 역시 중간 문자 가로채기와 구글 계정 탈취를 통해서 OTP 인증까지는 안 돼 있는 계정들의 가상화폐를 탈취해가는 사례였습니다. 이 외에도 해킹을 하다가 일정 단계에서 막혀서 진행이 안 될 경우 거래소 직원을 사칭한다든지 국가기관을 사칭해서 OTP를 요구하거나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여 가상화폐를 탈취해가는 사례도 있었으며 이력서 파일에 악성 코드를 심어서 해킹을 시도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거래소 해킹 유형 및 방법과 사례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솔직히 거래소 서버가 털리는 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논외로 친다고 해도 개인적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꽤나 많습니다. 우선 거래소나 국가기관을 사칭해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건 모두 사기이니 절대 응하지 마시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익 광고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거래소에 문제가 생겼는데 아니면 어디 한국인터넷진흥원인데 뭐가 잘못됐다 이러면서 OTP나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건 모두 사기이니 절대 응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나 지메일, 네이버 메일, 다음 메일 등의 개인정보를 남겨놓는 건 웬만하면 지양해 주시고 정말 중요한 정보라면 차라리 USB에 따로 보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 PC에 아무것도 안 남겨놓고 다 USB에 넣어놓는데 이렇게 하면 계정이 털려도 얻을 정보가 없으니 어느 정도 피해를 막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인데 거래소 내부의 코인을 보관하지 마시고 개인 지갑의 코인을 따로 보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금액이 얼마 안 돼서 지지든 볶든 말든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데 만약에 거래소가 또 털리면 그때부터는 확률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개인 지갑에 코인은 보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빗썸 해킹을 포함해서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사례 유형 그리고 방법까지 설명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들 모두 꼭 유념하시고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로깅스톡이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